시청자 여러분,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윤석열과 이재명 간 지지율은 점점 붙기 시작하고 이럴 때일수록 뭉치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행태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방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과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은 아니었고 방금 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한 뒤에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사과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윤 후보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고요.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했다, 이 기사 제목에 현혹될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것입니다. 윤 후보가 사과했다, 이 속보 소식만 보고 좌파 유튜버들이나 여권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줄리 의혹 등 전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컨벤션 효과로 경쟁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제법 크게 났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 이른바 김종인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논란 끝에 이준석이 가출해서 돌아왔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죠. 그리고 곧바로 선대위 출범식을 가지면서 선대위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대권을 향한 열차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둘이 선대위에 합류하면 이준석의 역할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팍 오르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로 중도층에 대한 지지율이 팍 뛰는 그런 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별 지지율이나 중도층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혼자 뛸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이준석 효과, 김종인 효과라는 것은 존재하기나 했던 것일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후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 재헌절 때 보완의 필요성을 말하긴 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가 출범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정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가리지 않고 발탁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통합정부 형태의 협치내각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이면 선거만 책임지면 되지 집권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것,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말하면서 후보와 다른 목소리를 내 후보를 곤란에 빠뜨리는 짓, 그동안 이런 선대위원장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만약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가리지 않고 발탁해 통합정부를 구성한다면 정권 교체를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당이 그 당인데 뭐하러 정권 교체를 합니까? 이건 정권 교체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선거 전략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이젠 일종의 이재명 봐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제 난리가 난 이재명 후보의 아들건과 관련해서는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 이재명 봐주기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데요. 자, 원래 정치라는 게
비열하긴 하지만 내 잘못은 최소화하고 남의 잘못은 키우는 게 정상이죠. 특히 야당이라면 이런 전략은 필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사 이익이라는 것도 얻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게 여당이 전과 사범의 대선 후보를 내세웠으면서도 안면 몰수하고 잘못을 축소 은폐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한 아주 조그마한 실수는 확대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이재명 아들의 상습 도박 논란이 불거지고 JTBC의 보도로 성매매 의혹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처럼 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열중했죠.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그 위대하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저러는데 뭐 어떤 선대위 관계자들이 어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나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드루킹 판결이 나왔을 때 당 중진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당대표인 이준석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을 연상케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도해드리기 전에 대표라는 직함 대신 정치평론가라는 말을 한번 대신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정치평론가는 새 불리기에는 좋으나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만한 인사는 아니다라며 선대위가 기존 사람들을 긁어모아 여소야대를 정치공학적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정치평론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에 대해서 정신은 차려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허세는 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준석 정치평론가라는 직함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정치평론가라는 호칭이 딱 어울린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큰 틀에서 선대위 구성이 됐고 출범식을 가진 게 언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존 사람들을 긁어모았다는 둥, 새 분리기를 했다는 둥,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만한 인사가 아니라는 둥, 당대표라는 사람이 마치 제3자인 정치평론가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허세는 빼야 한다. 이게 어디 지금 이 상황에서 방송에 나가 할 소리라고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보고 말도 안 되는 허세는 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밖에도 이준석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붙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당대표로서 환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는 게 누구인지 김종인과 이준석 때문에 정말 환장할 것 같은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을 더 헤아려 보고 환장하겠다는 말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장동도 제대로 못 살리고 전과사범 이슈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유한기 씨의 극단적 선택은 아예 무서워 얘기도 못 꺼내고 이재명 아들 건은 관심 없다고 하고 김건희 씨 건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고 도대체 뭘로 대선 치를 건지 그저 캄캄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